네,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근우 전문가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잘 분석을 해서 또 역전 홈런을 칠 수 있게끔 한번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의 이슈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다라고 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2, 3주 전부터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사태의 어떤 근본, 핵심은 결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뇌물수수, 배임,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퇴진 운동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부의 어떤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을 외부에 좀 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란까지 좀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란도 이제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받았었으니까 시리아의 어떤 영사관이 그래서 네. 받고 이제 다시 이제 이란의 이제 영토를 군사 공격 단행한 거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중한 어떤 이슈였는데 네.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많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제 공격을 하려면 미사일 같은 거나 이제 영공을 이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영공을 좀 침해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론이나 보병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미사일 같은 것들을 좀 날렸거든요. 그쵸, 예, 근데 군사시설 같은 곳으로 좀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좀 안 건드리겠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타격을 했는데 이스라엘도 좀 명분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의 어떤 도움도 받고 네.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다 이러한 공격을 무마시켰다. 아이언돔. 네, 그래서 예. 이란도 공격을 우리도 이제 저번에 좀 속담으로 노빠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물러나지 싸우네요. 않는데 네. 정말로 우린 공격을 했고, 네. 그럼 이스라엘도 우리도 방어를 해서 거의 99% 정도 다 막아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명분이 잘 생겼어요. 근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대통령도 있거든. 대통령도 다시 이제 우리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또 이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 하진 않았죠. 예, 아직 네.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총리, 우리 자기들 총리랑 세계 지도자들하고 지금 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엔의 안보리도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정확한 어떤 내막은 모르지만 뒤에서 좀 딜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냥 뇌피셜로 그냥 합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의 선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멈추자 하자. 이런 것도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만 가주지 않으면 이 사태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좀 봉쇄 이슈가 남아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선박 납포한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물동량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 봉쇄 이슈가 있으니까 만약에 보신다면 해운 쪽도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 오늘 강한 또 해칭 섹터 아닙니까? 또 흥구석유나 한국 석유가 오늘 좀 강한 석유. 모습인데 네. 이런 것들 아직 끝난 이슈는 아니니까 보실 수는 있으나 네. 저희가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인버스 사거나 저는 해칭 굳이 사는 그런 스타일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예. 굳이 하락에 베팅해서 남의 어떤 눈물을 제 수익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보신다면 오늘 지금 보시면 2043개 종목이 하락 중이고 거의 다 상승 내려가죠. 종목은 444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낙폭을 줄이고 올라오는 섹터 그런 종목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유리기판 봤거든요. 네. 예, 유리기판이 가는 모습이고요. 예,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도 지금 내리다가 올라오는 거가 있거든요.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나 네. 그래도 좀 오늘 올라오는 전공정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어요. 네. 차라리 이런 섹터를 보셨다가 아직 지금 사태가 일단락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정이 나와도 버티는지 보시고
오히려 좀 횡보하거나 에너지 응축할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오히려 이제 힘들 때, 이왕 힘들 때 잘하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놓자. 네, 맞아요. 점이시군요. 예, 굳이 뭐 해증주 저희가 뭐 투자해서 여기서 이 높은 자리에서 또 수익 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자세히 들어보게요. 예. 네, 사실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대체적인 설명을 다 주셨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좀 제외하고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사실 개장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서칭하고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하려고 했는데 이거 계획 다 철수할게요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근데 이 뭐 국제유가라든지 국채금리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네.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안 좋은 이슈가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제가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뉴스의 시발점은 잠시만요. 제 언론사가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곳에서 출발이 됐는데 그 언론사에서는 중요한 거는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철회된 이슈는 다른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이슈가 있었대로 확산은 되고 있는데 출발점에서는 이미 업데이트를 해서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철회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예요. 계획을 그럼 하고 있어? 예를 들어 보복 계획을 이스라엘이 할 거야? 쪽이? 네. 그러면 언제 할 건데 이건데 그럼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시내각을 소집했습니다. 예. 이제 한번 이제 폭격을 받았으니까 네. 전시내각에는 예를 들어 행정부 고위층이 있고 또 하나는 당 대표가 와요. 네. 누구냐면 이제 야당 대표가 옵니다. 이 이슈는 야당 대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야당 대표가 무조건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니까 그럼 언론에서는 언제 할 건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야기만 들어도 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한다라는 쪽이 맞아요. 있고 차라리 그렇게 야당에서 가버리는 공격해라 겁니다. 그러고 그리고 네. 기자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야당 대표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키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 근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란은 이미 발을 좀 뺐어요. 이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실 막 300여 발을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 피해는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거는 사실 뒷얘기인데 미리 정보를 좀 흘렸다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미리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에 폭격을 할 거니까 대비를 해라라는 좀 얘기도 있는 정도로 사실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스라엘 피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선 잘 구축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상황은 그런데 근데 이란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탠스가 어땠냐면 폭격을 하자마자 이란에서는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한 처벌을 했을 뿐 네. 확산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실제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란은 발을 뺐고 이스라엘은 그럼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모르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유가가 일단 튀고 있는 거예요. 중동 이슈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시장 대금은 빠지고 있고 우리 선물 시장만도 지금 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매크로가 지금 중요한 게 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뭐냐면 대외 변수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좋았던 게 우리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면 뭔가 안 좋아져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우리 주요 종목들 좋았던 애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때이지 이걸 포모를 느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테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칭성 종목들, 뭐 해운 또는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네. 베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작년에 이와 비슷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하마스 전쟁 때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좋은 걸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유리한 장세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하락을 큰 그림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아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얘기도 있고 낙폭 축소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 싸우고 있는 러시아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바로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뭐 구리, 니켈, 알루미늄 이런 것과 관련된 수입 금지를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판이어가지고 이러한 수입 금지가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께서 한 줄 평하시면요.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게 아니군요.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저는 짧게 자원 대란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원 대란 좋습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건요. 네. 이게 우선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또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원자재 가격이 튀니까.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러시아의 자금줄이라고 불리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에너지, 네. 곡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자재예요. 에너지 곡물은 이미 몇 차례 제재했습니다. 이제 네. 원자재까지 출발하는 건데 지금 내용만 보면은 뭐 영국이랑 미국 수입 안 하면 다른 데다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비철금속 거래하는 곳이 중국. 중국이 이제 2등이고 네. 1등이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런던이 1등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게 런던 거래소 기준으로 니켈 36%, 구리 62%, 알루미늄 91% 이 재고들이 다 러시아산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재 안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너네랑 거래 안 할 거야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고 네. 이 영향이 그럼 짧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폭등하니까 오늘만 해도 사실 전선주들은 다른 모멘텀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럼 구리 가격 더 오르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지 올라가고 있고요. 뭐 비철금속에 해당하는 뭐 이구 산업이나 뭐 대창, 서원 이런 구리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 네. 알루미늄 이름에 알루미늄 들어간 종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잘 해석해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좋은 인사이트를 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슈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인사이트 집어넣고 네.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탑픽은요, 이구 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랑 워낙 잘 움직이는 애들이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면 이구 산업의 시세가 좀처럼 이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길게 연속성을 좀 띌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시고요. 이번에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자원, 대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 그때 구리 가격 뭐 상승 이슈로 얘기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알루미늄이나 니켈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알루미늄 오늘 가나요? 네. 뭐 금요일부터 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모습이고 요거 관련 제가 기사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입니다. 미국, 영국 이 두 정부가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랑 런던 금거래소에 이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요거 이제 4월 13일부터 신규 생산 물량 취급을 금지하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자국 수입을 이제 금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보니까 세계 알루미늄 6%, 구리 4%, 니켈 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요 뉴스도 뉴스고 뭐 이제 뭐 자원 어떤 뭐 이슈 대란이 좀 있다 보니까 구리 가고 이제 알루미늄 가고 니켈은 조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현대 비엔지 스틸 네, 뭐 맞아요. 자회 상장 이슈가 있다 그랬는데 요거랑 뭐 예전에 뭐 STX 좀 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쪽이 좀 움직임이 좀 없어서 예전에 그래서 뭐 구리 관련해서도 너무 이제 이구 산업 대창도 괜찮다고 했는데 LS도 괜찮다고 해서 뭐 오늘까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요거 이제 이쪽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뭐 전선 같은 경우에 구리가 거의 전선 가격의 90%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잘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그 전선을 훔치잖아요. 구리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죠. 그래서 뭐 전선주 갈 때 구리를 다 써야 됐고 네. 이미 이구 산업 대창이 좀 많이 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 제가 끝까지 좀 읽어보니까 네. 러시아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팔라듐 공급을 차단해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 금지 때문에 네. 보복을 하는 요거에 대해서 네.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세계 팔라듐 공급량의 한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하이텍팜이나 YMT가 나와요. 네, 근데 YMT 정도. 근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아직 뭐
러시아가 보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기사 내용 속에 팔라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팔라듐 선물 같은 거 ETN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팔라듐 관련해서 YMT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기사 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또 들으시고 바로 요거 풀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참고하시라. 이거죠. 네. 구리만 너무 볼 게 아니라 그리고 팔라듐도 있다. 이런 네, 맞아요. 말씀이시죠. 또 예. 이런 이슈가 있고 만약에 이제 요 이슈가 또 지속되면은 이제 뭐 니켈이나 이런 쪽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선 관련주이기도 한 뭐 LS나 현대 BNG 스틸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구리가 제일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좀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정유주 해운주로 갈아타야 되냐 이 질문이었는데 답을 해주셨고 결국에 그 세 번째가 방산주였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김진아 전문가 한 줄 평은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먹고 크는 방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전 종목별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럼 김진아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이 뭐 대표적인 방산 우량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현대로템이 최근에 강세였고, 그래서 제가 나 믿고 따라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뭐 제가 밀어서 네. 가고 이제 그게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또 다시 또 이제 피드백을 제가 드리기를 전고 다시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강세였거든요. 이게 실적 기반으로 제가 본 거였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LIG 넥슨 같은 경우에 투자를 이제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김천에 이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리포트 보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캐파 확장, 증설 이런 거 키워드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제조업체들이 절대로 그냥 공장을 증설하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계산 끝났다는 예, 거거든요. 오더가 뭔가 네. 있거나 확실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래서 LIG 넥슨 얘기할 때도 이제 뭐 2031년까지 순이익만 4천억씩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천궁2 수출건으로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수주권 이슈도 있어요. 사우디에서.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루마니아 계약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있어요. K9 자주포 수출 계약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지금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수주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긴 하나 작년부터 저희가 좀 많이 주목을 좀 받았어요. 뭐 납기도 잘 맞추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폴란드에서 선제적으로 좀 많이 좀 수주를 해줄 수 가성비도 좋다고 하고요. 예, 맞아요.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저가형 무기까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좀 이제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제 일부 종목들은 또 좀 내려와서 횡보 중이고, 네.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뭐 강세였다가 다시 살짝 주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해칭 섹터인 스페코나 빅텍, 그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좀 중소형주들이 좀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 방산 섹터는 뭐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로키드 마틴 미국의 어떤 방산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슈도 있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방산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나올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다른 우량주들은 안 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가거든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번에 그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카이 사천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거 방산기업 수출량 방문 어떤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 있는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좀 차트 추세 보시면 별로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내려온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시총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이게 뭐 K2 전차에 납품을 좀 하거든요.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네. 앞으로 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또 종목별로 선별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실까요? 일단 지금 사실 김진아 전문가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내가 좀만 더 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빅텍이나 스펙, 고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흔히 말해 해칭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랄까 실적이 찍힌다 또는 우리가 납품 많이 한다 또 공장 많이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기네. 예를 들어 북한이 동해에다가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네. 빅테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 소문과 모멘텀으로. 그렇죠. 이슈 이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아침에만 해도 막 빅텍,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쭉쭉쭉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 아침에는 이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LIG 넥스원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실적 찍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조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저는 이제 현대로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원래 목표 주가가 38,000원이었는데 이미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49,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네. 여기에는 실적이 찍히는 걸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추정치가 1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한 8,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58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수출입은행법 개정하고 나서 폴란드랑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상반기 중에 좀 계약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 좋은 재료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사실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현대로템이.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지금 수주 물량 90%가 폴란드입니다. 오로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에서 잘 풀리면 좋긴 좋아요. 그럼 그 다음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어디 팔 거야? 그 다음 어디 팔 거야? 이게 얘기가 나올 건데 좀 중요한 게 지금 루마니아랑 협상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3,000대 정도 전차를 도입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확정이 난 게 지금 미국의 이제 에이브람스를 54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46대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경쟁하는 게 현대로템의 K2랑 이제 독일에 있는 전차랑 이제 고려 중인데. 독일 전차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뭐 비싸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로템이 되면 좋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네. 뭐 여기에서도 사실 현대로템이 해볼 만한 협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수주가 달성되게 되면은 일단 숫자가 쭉쭉쭉 찍히는 거니까 네. 당연하게도 현대로템이 지금 모멘텀이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점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로템도 거기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수치 찍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기대할 만한 회사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오늘 토픽 현대로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뭔가 어지러울 때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잘 골라야 되고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